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는 눈이 밤사이에 좀 많이 온 것 같고 지진 소식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눈이 많이 왔죠. 밤새 한 5cm 정도 쌓인 것 같은데 산에 갔더니만 실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24일이니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서 차례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 30%가 감염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56%랍니다. 그러니까 한 5배나 많이 죽는다는 뜻이죠. 북한 결핵 신고율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B형 간염은 한국 80년대 수준으로 많고 말라리아도 휴전선 인근 빈발하는데 이것도 참 20년 돼야지, 만일 통일되고 나서 20년 돼야지 북한의 이 보건 상태가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따라올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환히 웃는, 왜 이 여학생들만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무사히 잘 치렀어요. 포항 수험생들 활짝 웃었다. 수능에 국어 수학이 작년만큼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힐리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죠. 이렇게 잘할 줄이야. 미국 차기 국무장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서는 마이크 폼페오하고 니키 헤일리, 이 두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른다고 합니다. 폼페오는 CIA 국장이고 연방하원 의원 캔자스주를 지냈고 육군사관학교 하버드대 로스쿨 강경 보습하고, 우리 헤일리 씨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하고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를 했고 클램슨대에 나왔고 강경 보수파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폼페오가 유력했는데 헤일리 트럼프와 대북 코드 맞고 중러시아 설득 대북 제재 성공적이다. 공화 보수 인사들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두 명 모두 강경 보수파로 정평. 누가 되든 대북 강공 드라이브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틸러슨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1년 여기에 평가해갖고 보낼 사람 보내고 새로 맞아들이는데, 틸러슨 씨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으로 나갈 것이다. 그 후임에 헤일리나 폼페오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무진이 늑장 보고하고 장관 지시를 안 따르고 장관은 또 수수방관하고 세월호 6월 은폐 해수부의 안일한 대처 3대 미스터리라고 떠올랐습니다. 자, 세월호 6월 은폐 의혹 일지를 보면 11월 16일 목요일이죠. 세월호 미 수습자 가족 기자회견, 목포 신항 떠나겠다. 수습 포기하겠다 이랬죠.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쯤 사람 손목뼈를 발견했다. 오후 4시 김현태 부본부장이 장례식 이후 알려주는 게 좋겠다. 본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조사하고 나서 알려주겠다. 18일 토요일 미수습자 연결식 장례를 치렀다. 19일 장례를 또 치렀다. 20일 월요일 발인했다. 오후 5시쯤 이철조 본부장 김영춘 장관에게 보고했다. 21일 화요일 선체조사위 허다윤 조은화양 가족에게 설명을 했다.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쯤 국가수해 검사를 의뢰했고 낮 12시쯤 미수습자 가족 부본부장에게 사실관계 확인 요청했고 오후 4시 30분쯤 해수부 기자단에 지난 17일 뼈조각 발견해 국가수해 조사 의뢰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23일 목요일 해수부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일 6월 수습 현장 책임자 원칙 깨고 가족들의 통보를 안 했다. 미 수습자 장례식 때도 침묵했다. 20일 오후에야 김 장관에게 보고했고 수습된 두 사람의 것으로 판단해 보고 안 했다는 해명 석연치 않다. 그래서 또 이 세월호 가지고 또 이제 또 한참 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이해할 수 없는 일 책임 묻겠다. 야 정권 내놓아야 할 범죄 유체이탈 합법으로 책임 회피.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정권 내놓아야 할 범죄는 이 편지지 투표지에 투표한 것이 정권을 내놓아야 될 불법 선거다. 그것엔 침묵하고 여기에선 이렇게 정권 내놓으라고 달겨드는 것이 이게 참 우스꽝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한진 손들어준 법원 구속 사유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이 구속 사유를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 판사는 다 인정해갖고 구속을 시켰는데 네. 이제 이것이 또 들쭉날쭉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않기로 했답니다. MB 향하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MB를 이 대통령으로 구속 수사하려고 하던 것이 이제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 지시 혐의, 검찰 사이버사 보고서에 V 표시가 김 지시 아닌 봤다는 뜻일 뿐이다. 체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하고 체크를 했다. 봤다. 군 형법 위반 혐의, 검찰 군인 정치 개입 금지 위반이다. 이 양반은 장관은 군인 아닌 공무원이다. 군 형법 위반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군무원 정편 때 직권남용 혐의, 검찰 자기 편 뽑으려 신원조사를 했다. 김 신원조사 지시는 장관 권한이다. 신원조사 해야죠. 그렇죠. 도주 증거 인멸 가능성, 검찰 도망가거나 증거 없앨 우려가 있다. 김 명예 중시하는 평생 군인이다. 내가 왜 도망가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법관 후보 9명이 확정됐고 김 대법원장 곧 이명재청, 이 코드 인사가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노태학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변 회장 지낸 김 선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민변이 다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 문재인 임종석 정부의 안보 주권 포기가 어떤 부메랑을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사드 봉인 카드, 산불 후유증,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MD 가입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 산불 후유증이 중국 이제는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한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 회담 때마다 산불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왕이 부장 강경화 외교에게 말에는 신용 행동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강 외교 항의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도 안 하고 이제는 질질 끌려다니는 강경화 초딩 외교부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초딩이 왜 초딩이 됐겠습니까? 임종석의 지령에 따라서 외무부가 움직이다 보니 외무부에 있는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짓을 하는 문재인 임종석 정부를 보고 강경화 외무를 보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요구하며 보복 조치는 여전하다. 왕이 1대1로 틀 아래서 한중 전략적 연계해야 언급도.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인도 태평양 이 벨트 전략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1대1로 전략에 한국이 들어와라. 그래서 한미 이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해라. 그 다음에 미군 철수를 해라. 이걸로 가는 길을 왕이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대1로로 들어와서 중국에 협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이 사드 레이더 차단벽과 현지조사 요구한다는 얘기도 나와. 레이더의 차단벽을 세워라. 그래서 이것이 중국을 비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사드급 이 미사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치를 해라. 니들도 한국에는 그것이 못 오게 해라. 미국으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그건 해도 한국으로 못 오게 해라. 이게 상호주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강경화가 돼야 되는데,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질질 끌려다니는 외교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에다가 줄을 맨 꼴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석 총리 외교장관 이딴 사드 설교. 강 장관은 23일 문 대통령 12월 방중이 최근 양국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중국 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내년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문 대통령 방중이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도 여전하다. 이거 안 풀었다는 거죠. 그러나 5시간 가까이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만찬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제는 이 외교 주권, 안보 주권을 포기한 임종석, 문재인, 강경화 이 라인이 이제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어느 벼랑까지 끌어다 세울지 이제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야 대표 인물조사 3등에 괜찮다 공개하라. 야 대표 인물조사에 안철수가 3등이고 1등이 유승민이고 요 사이에 홍준표가 낑긴답니다. 그래서 1등 유승민,
국민의당 여론조사니까 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죠. 바른정당과 통합시 지지율 19.2%로 2위가 된다. 여기 보면 현재 1위가 이제 민주당이고 11.8% 2위 자유한국당인데 6.3, 5.5%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치면 이제 2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양당 지지율 합보다 7.4포인트 상승해갖고 2위가 된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까지 준다는데 홍준표는 왜 공수처를 반대할까? 이건 제가 설명했죠.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옥상 옥이고 이걸로 또 보수 불태우기에 장난질을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홍 대표 무소불위 새 권력 탄생, 공수처장 추천권 야 가져도 검사들 민변 출신으로 채울 것. 그래서 민변 출신에게 개개적인 이것을 임종석이가 지휘하면 그 뭐 야 출신이 공수처장 받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허수아비 만들고 지들 할 것을 공수처 이름으로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치권 집중 수사받는 한국당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지적.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신의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워싱턴 포스트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은 unreliable friend다. 이게 friend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적 찾기 미국은 20년간 포기하지 않았다. 부산 영국군 묘역의 유해 6.25 참전 미군 가능성의 본국 송환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군 유해다라고 했는데 유해가 영국군 유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으로 보내서 찾겠다. 1998년 북한서 인계받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신원 파악을 못했다. DNA 감식 위해 첫 유골 이송, 주한미군 사령관, 영대사 등 용산기시서 극진한 송환식, 전사자 발굴 홀대받는 한국과 대조가 된다. 윤석열이 4년 전에도 김용판 수사를 지휘했는데 검찰 김용판을 또 조준하고 있다. 이게 보수 죽이기에 윤석열이가 이 대윤이라고 하죠. 소윤은 중앙지검의 1차장이 소윤이라고 합니다. 대윤 소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의원 등원용 하루짜리 도로도 만들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로가 뭐 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갈 도로를 만들어서 쓰고 하루 만에는 또 그걸 또 다시 또 다 깨부숴 갖고 이게 서울시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 경제 죽이기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가 이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죽입니다. 경죽 보불의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겁니다. 세종대로 역사공간 공사 구간에 5일짜리 아스팔트 카펫 전에도 공사 중단시키고 임시 도로를 깔았다. 서울시가 서울시 의원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5일짜리 도로를 깔았다가 다시 뒤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 초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 날에도 시의원들을 위해 하루짜리 도로를 만들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러니까 5일짜리 도로를 만들어서 까부쉈고 또 1일짜리 도로를 만들어서 까부순 것이 서울시 의회입니다. 박원순이가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회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권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죽이기, 경제 죽이기에 이 짓을 5일짜리 도로 만들었다가 까부수고 또 1일짜리 도로 만들었다가 까부수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런 행동을 해갖고 돈이 아주 도나 봐요, 서울시가요. 참 망가뜨리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이국종씨 열악한 외상센터 호소하자 하루 6만 명이 청와대 홈피에 몰려들었다. 그거 개선해 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상센터 지원해달라 청원글 일주일 만에 추천 15만 명 넘어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인 이 의사의 희망을 걸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북한 귀순병의 회복을 위해 한국인들이 이 의사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 교수를 조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담하면서도 세심한 매력남 의사 없이는 의학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맥드리미라고 보도했다. 맥드리미는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남자 주인공 애칭으로 완벽하고 매력적인 남성을 뜻한다. 근데 이분은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자도 아니고요. 예.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매트리스를 딱 갖다 놓고 예. 언제든지 호출해 예. 가서 환자를 살리고자 예, 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청빈하면서 성실하면서 예. 책임감이 투철한 이국종 교수. 이분을 우리 김종대 정의당 그 의원이 공격했다가 네. 이제 사과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사고 가지고는 될까 막 이런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예. 또 우리나라는 집 거리고 나면 되는 거 봐요. 뭐든지. 자, 스티븐 추라고 하는 전 미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에너지부 장관. 이분이 스탠퍼드대 석좌 교수인데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는데 탈원전 국민에게 이득인지 다시 생각해야 니들이 공약했다고 국민들의 이득을 내팽개치고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초대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 교수는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미래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고언을 던졌다. 추 교수는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을 보더라도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서 에너지 효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화석 연료 비중이 늘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만 늘어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추 교수는 이날 대전과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뒤 국내 전문가들과 대담했다. 추 교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해결용 폐기물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며 한국은 세계 원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로 원전의 안전성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원전을 이제 없애겠다고 한 이 문재인 정부는 바보 천치 정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 죽은 보수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는 걸까? 최보식 선임 기자가 썼습니다.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들의 장담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썼는데, 자, 언행 불일치의 대표적 인물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는 가설이 있는데 라며 축하했다. 실제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들은 우선과 속임수의 진기술을 지도받게 될 것이다. 왜? 이 사람이 위선과 속임수의 잔기술을 지도받게 될 것이다. 바로 다음날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기준을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걸 낯두껍다고 말한다. 낯두꺼운 일을 했죠. 청와대 참모들은 젊은 날 좌절됐던 신념을 이제 국가 운영에 실현할 것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주사파 논쟁의 대상이 됐던 임종석 비서실장 사례로 보면 이런 신념의 구현일 것이다. 임수경 방북 사건의 유명세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그는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그 뒤 회의록에 남아있는 그의 발언은 이렇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 탈북자 대량 입국은 인권에 반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 탈북자 기획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 행위이자 대북 적대 행위다. 2006년 1차 북핵 실험 직후 그는 북핵 실험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게 쉽게 풀어주면은 임종석이는 주사파의 리더로서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만 그의 과거 행적은 철저히 김정일 찬양론이었다. 그러네요. 김일성 찬양론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사파의 리더격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전 정권의 핵심들은 이런 80년대 운동권의 집단 신념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왜? 35%가 운동권 출신이니까. 나라가 혼란과 난장판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이들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여론 선전전을 펼치고 대중을 동원할 것이다. 대중 아니라 50대 언론사 반역한 언론사를 동원하고 또 갤럽 등 이 거짓의 이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 갖고 하고 있다. 저는 여론조사 기관 갤럽을 포함한 한국 무슨 여론조사 기관에게 요청합니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1,005명을 했다. 이렇게만 발표하지 말고 총
2만 3천 명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만 1,005명만 답을 했다. 나머지는 답을 거절했다. 그래서 답변한 퍼센티지가 15%다. 15%를 가지고 문재인의 이 국정 지지도를 알아보니까 80%가 나왔다. 그렇게 해야죠. 따라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은 1,005명이 아니다. 2만 3천 명이다. 또는 3만 5천 명이다. 그 중에 10몇 프로만 답변한 것이 80%로 나왔다. 이렇게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제 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일리가 있죠. 이제 거짓으로 1,005명 했더니만 문재인이 83%다. 이런 거짓 행동을 갤럽이 하지 말고 그것을 의뢰하는 한겨레나 조선이나 동아가 하지 말 것을 이제는 경고합니다. 자, 우리도 10년, 15년 집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이가 한 말입니다. 적폐청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5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연설했다. 한 달 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해찬과 문재인이가 나눈 말이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손뼉을 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이들의 장담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직도 잘 파악 못하고 있다. 어떤 인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난리치겠어 동력이 떨어지겠지라며 요행에 기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뉴라이트가 일어나고 아스팔트 우파가 저항했다. 지금은 보수 정당과 시민단체가 분열하고 명망가들은 눈에 안 띄는 게 상책이라며 엎드리고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현 정권의 질주를 막아주길 원할 뿐이다. 보수가 무너질까 봐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정작 보수 정권에서 별로 혜택 못 받은 일반인의 말이 애처롭다. 아주 정확하게 썼죠. 정확하게 쓰죠. 최보식 네가 보수를 괴멸시킨 그 언론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저 촛불 반란을 네가 선임 기자로서 촛불 반란을 부추겼던 자 중에 한 명이다. 그 안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고 하는 이러한 언론인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최보식이를 보는 겁니다. 지금 말은 맞죠? 지금 말은 맞네요. 근데 그동안에 정말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 이대용 공사님 편히 쉬십시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애국자 중에 애국자 이대용 선배님입니다. 지난 14일 타계한 이대용 공사는 마지막 주월 공사였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점령당할 때 사이공에 남아 우리 교민들의 철수를 책임지고 기밀 서류를 파기하느라 피난 헬리콥터를 놓쳤다. 체포된 그는 5년이나 감금되었다. 북한 요원과 베트남 신문관의 회유를 수없이 받았다. 평양으로 간다면 당장 풀어주겠소. 당신을 귀빈으로 환대할 것이오. 라고 유혹했지만 당당히 물리쳤다. 그는 진짜 군인이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친 바른 공무원이었다. 육사 출신 원스타 제너럴이죠. 나는 만년에 공사님을 자주 뵈었다. 순댓국을 좋아하셨다. 을지로 순댓국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소년처럼 웃으셨다. 6.25 나던 날 비가 왔어요. 장화 신고 도서관에 가려고 나섰죠. 프랑스 소설 프랑스 전선과 프랑스는 패했다에 빠져 있었죠. 당번병이 달려와 전쟁 났다길래 허허 장화를 신은 채 부대로 달려갔어요. 그의 육사단은 춘천 전투의 선봉에 섰다. 6.25 전세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의 하나다. 우리가 압록강까지 제일 먼저 올라갔죠. 내 당번병이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께 올렸어요. 참 꿈같은 일입니다. 수통에 압록강 물 담아서 올린 분이 이대용 공사였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석방시키려 했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최규하 대통령 때야 풀러났다. 78kg 체중이 42kg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의 손을 잡고 최 대통령 금일봉을 건넸다. 나는 짓궂게 여쭈었다. 얼마였는데요 공사님? 공사님은 녹두전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500만 원, 외교관 하시던 분이니까. 베트남에서 큰 사업을 벌이던 기업을 곤경에서 구해준 일도 있다고 했다. 세관 문제인데 티우 대통령과 친한 덕이라고 했다. 옛날에 그 양반과 오키나와에서 함께 훈련받았거든요. 동기생인 셈이죠. 그래서 심심하면 대통령 궁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했어요. 내가 선처를 부탁드렸더니 바로 해결해 주시더군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데 라면서 내가 나중에 그 기업이 고맙다고 하던가요? 라고 묻자 공사님은 다 대한민국 일인데 그런 일로 공을 따지겠어요? 라고 하셨다. 요즘은 무릎도 아프고 집사람이 너무 늦게 다니지 말라고 잔소리를 좀 하죠. 그래도 집회가 있으면 주저없이 나가요. 대한민국 살리자는 집회라면 사양하지 않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 깃발은 들 수 없고 다리가 약해 오래 걷지 못하지만 꼭 참석해서 앞자리에 앉습니다. 나라가 절대야 합니다. 공사님은 구순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으셨다. 언제나 환히 웃고 늘 겸손하셨다. 공사님 편히 쉬십시오. 대한민국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저기에 깃발이라는 게 깃발이 촛불 깃발이에요. 태극기예요. 아, 태극기 깃발이죠. 근데 이번은 태극기라고 못 써요. 이번은 이제 보수로서 보수로서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또 고쳐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참 보수의 기수였습니다. 이 최근에 한 공적 중에는 2000년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13일 날 순환 비행장에 내렸을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에게 납치가 됩니다. 왜 납치냐? 경호원 없이 김정일 차에 올라타고 40분인가 이렇게 사라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CIA가 녹화한 것을 이분이 이대용 씨가 공개를 한 유튜브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걸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대용 이 공사님이 밝힌 겁니다.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께 연방헌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연방헌법에 대통령 부통령제를 둬라. 그리고 대통령은 김대중 당신이 하시오. 나를 부통령으로 넣어주시오. 그리고 3개월 후에 당신이 칭병, 병을 이유로 물러나시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김근태를 시키시오. 이렇게 지령을 내린 것을 미국 CIA가 자기에게 줬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몇 명의 증인이 있다. 이러고 이걸 공개했어요. 그게 6.15 남북 공동선언의 뒷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부통령제가 등장하고 그리고 1대 대통령 김대중, 2대 대통령 김정일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통령은 1대 부통령 김정일이, 2대 부통령 김근태가 그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장군님 눈가에도 눈물이 지금 약간 맺히시네요. 혹시 월남 폐망에 관해서 막 나올 때 월남은 간첩이 많았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던 분이 그분 아니시죠? 예, 이대용 공사 이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죠. 월남이 간첩 때문에 망했다. 또 구찌 땅굴 때문에 망했다. 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때부터 줄곧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분의 또 애국자를 잃었습니다. 중국, 한국 주권 계속 훼손하고 있다. 우리 국격까지 내놓은 저 자세를 이제 나는 비판한다 하고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산불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산불 이행을 압박했다. 도저히 외교 용어라고 할 수 없는 무례한 언사다. 상대국이 우리 주권 사항에 대해서 대놓고 간섭하고 나오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제중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양국 인적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강경화를 즉시 해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사과해야 됩니다. 중국 관련돼서 이 저자세 외교,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산불 선언,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5천만 국민 앞에 임종석이와 문재인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강경화를 바로 이제는 해임해야 됩니다. 중국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사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단계적이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현 단계라는 의미라고 했지만 황당한 소리다. 발전의 중간 과정이란 뜻이다. 앞으로 이를 빌미로 한국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 할 것이다. 중국은 평등이란 기반 위에서 다른 나라와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역사가 없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조공 외교만 있었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는 항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원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저자세다. 한국은 이래야 할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이토록 중국의 저자세인 이유를 알 수 없다. 왜냐? 반미 트럼프 대통령 불러놓고 560m를 역주행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끔 한 이 문재인과 이 임종석의 정부, 그러니까 반미로 가고 친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하자고 왕이와 저 최적 시진핑이가 달려드는 것 아니냐. 의원이 나선 김관진 석방 결정 판사 신상 털기, 이게 이래도 됩니까?
인천시장까지 지낸 4선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판사의 출신 지역 등을 거론하며 우병우 성룡이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는 판사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다른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쉽게 규정해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우병우 성향이다. 이걸 송영길이가, 인천 출신 의원 송영길이가 대놓고 SNS에다가 올리는 나라입니다. 송영길의 오만방자함, 임종석의 오만방자함, 똑같은 짓거리를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단이, 종북 간첩단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봅니다. 송 의원은 책임있는 집권단 소속이다. 법조인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런 의원이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 신상 털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 분노와 반감이 상식을 넘어 있는 것 같아. 이 분노와 반감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 폭주하고 검찰과 법원이 이에 영합하면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폭력이 될 뿐이다. 이미 그 짓은 시작이 됐다. 나도 특활비 월급처럼 받아 썼다는 법무부 출신의 고백.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전 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수사 중이다. 한국당은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활비를 갖다 쓴 것도 다를 게 없으니 함께 수사하라는 것이다. 않다. 건너가기도 하고 뭔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난해 7월 국정원의 청상납 중단됐던 시기에 현금이 필요했을까? 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이 이제 되는 박근혜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고 또 저렇게 옷값 등등, 그다음에 최현수 씨가 혹시나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 거의 도피 자금 등등 이런 것들로 쓰여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이번 검찰 수사의 상당히 핵심입니다. 예, 오늘 한 중진 의원이 본인 특활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만약에 국정원 돈을 할고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회 심의 단계든 기재부 장관이 올리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늘려달라고 기재부 장관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로비를 한다?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 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20억 30억 원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따로 떼낸 뒤 법무부 장관 등 간부들이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23일 국회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가 감추니 내가 폭로하겠다. 매월 검찰국장부터 저 밑 여직원까지 정예급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법무실 출신인 나도 특활비를 받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년 넘게 검사를 하면서 법무부 대검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법의 날이나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행사를 잘 치렀다고 법무장관이 현찰로 금고에서 꺼내 500만 원씩 줬다. 그래서 법무부 대검 검사는 실제보다 월급이 더 많다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써왔을 뿐 아니라 그걸 월급처럼 나눠 갖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검찰국장을 지낸 동료 의원에게 들은 얘기를 하면서 특활비를 법무부가 써놓고 예산 집행 내역서에는 검찰이 쓴 걸로 정리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이라면 위법이다. 법무부가 검찰 활동이란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검찰 특활비를 쓴 법무부 사람들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추궁에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주 지금 TV를 보는데도 어떻게 다 잡아가네요. 우리나라에. 그럼요. 지금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벌리는, 그런데 그중에 김관진만 풀려나고 다 잡아가요. 네, 김관진과 이병호 풀려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수 불태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 여러분, 내만 괜찮으면 됩니까? 이제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임종석과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으면 이 미친 짓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죽도록 힘든데 살리려 또 탄다. 외상센터 간호사 감염 부상 속 사투 눈물이 응급 헬기.
읽어볼게요. 사정없이 흔들리는 헬기에서 부상을 입어도 온갖 감염균이 섞였을지 모르는 환자의 피를 뒤집었어도 외상센터 의료진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겨울 아주대 병원 곤욕 외상센터의 외상전담 간호사 송서영 씨가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를 경남 앞바다에서 실어오며 소생술을 하고 있다. 환자 이송, 수술 중 부상, 화상 예사, 간염, 매독, 결핵균에 감염되기도 앉아 쉴 틈도 없이 다시 헬기 출동, 환자 숨지면 극도의 심리적 상처, 오늘도 살렸다 보람의 기운을 차려서 한다. 그래서 외상센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아일보는 일면에 취급했습니다. 북한의 귀순병이 총참모부 직속으로 개성 경무대, 한국의 헌병대 간부, 대령급이라고 합니다. 운전병인 듯하다. 그래서 최근 탈북한 소식통 분석, 검문 안 받고 판문점 접근 가능하다. 판문점 대표부의 상급 기관이기 때문이다. 차량은 중국산 지프 신비로 추정된다. 참모장, 보위부장, 간부부장만 이용한다. 예, 차량을. 그래도 아주 그 포탄을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네, 이 사람이 총탄을 낙엽을 뒤집어 쓰고 네. 살아 있었죠. 그 내용이요. 굿줄 작전 앞다투 자원 한미 동맹의 명예로운 행동이라고 브룩스 대장이 이 JSA 대대장과 부사관들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JSA 경비병력을 모두 교체했답니다. 지휘관 문책하고 경비병력 다 교체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예. 자, 아까 외상센터 간호사 하루 13시간 사투 벌이는데 정부는 예산 132억을 깎았다. 이제 예산 줄이기죠. 곤욕 외상센터 간호사의 일지 07시 간밤 환자 상태 인수인계, 07시 50분 외상 환자 상태 리뷰, 08시 30분 오전 회진하고 12시 점심 식사하고 13시 헬기 출동해서 15시 응급 환자 소생술 실시하고 19시에 근무를 교대한다. 그렇게 해서 12시간 플러스 교대하는 시간 1시간에서 13시간 근무하는 시간을 썼습니다. 내년 응급의료 예산 삭감 현황 이제 작년도와 내년도께 이렇게 다 깎였습니다. 다 깎였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외상센터 지원 단숨에 국민청원 2위로 청 적극 검토 14만 명 추천 하루 만에 2배로. 그래서 추천이 하루 만에 2배로 뛰었고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또 검토해서 반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나왔던 워싱턴 포스트지 이국종 의학 드라마 완성한 매력남이다. 대담하며 섬세한 캐릭터 갖췄다. 미 인기 드라마 주인공과 빼 닮았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이 여기 또 중복되고 있습니다. 6월 발견 사흘 뒤에 장관에게 보고했고 그러니까 장관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우리 홍준표 의원이 대표가 반대하는 이유가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다 할 거라는 거죠. 홍보 지시도 하루를 묵혀서 내려갔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비선 라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선 라인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임종석이가 운영하는 주사파의 비선 라인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유가족 억장 무너져 용서 못해. 예, 미수습자 가족들 옆에 있었는데 6월 찾고도 알려주지 않고 은폐했다. 유적 시민단체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주기지, 사드 시위 등 5가지 콕 찍어 법무부가 특사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불태우고 괴멸시키고 이제 좌파는 과거에 진 죄까지 다 용서해주는 사면해주는 이 일을 임종석이 주사파가 지금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상기 장관 명의로 검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상기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방해, 폭행 등 모두 검토 대상, 송전탑, 용산 참사, 세월호 시위 포함해서 다 풀어줘라. 대통령이 결정, 국회 동의 불필요. 그래서 검 내부 전문 시위권 폭력 집회에 정권 코드 맞춘 특별 사면 부적절하다. 이걸 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보수를 불태우고 그다음에 이 종북 간첩단은 다 풀어주는 이 역사를 보면서 분개하지 못하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김정은에게 바쳐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바로 바쳐지는 이를 정세균이와 함께 그 다음에 지금 다 인민위원회가 다 각 부처마다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뭡니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이제 종북 좌파 간첩단이 주관이 돼갖고 인민위원회가 돼갖고 대한민국 이제 보수 불태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는 날, 이 인민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 인민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간첩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 반대 집회 등 특정 정치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박상기라고 하는 자가 이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종북 간첩들을 이제 풀어주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저도 막 열이 막 나는데요. 참 이야기를 이 짓거리를 들으니까. 합니다. 이 짓거리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잡아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에서 고소되고 한 것은 이제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 이 촛불 반란의 그림을 청와대에 갖다 붙인 임종석과 문재인의 이 보수 불태이고를 보는 겁니다. 법무부는 22일 각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비롯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집회를 특정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벌이는 이 종북 간첩단의 대한민국 보수 불태우기, 자유민주 불태우기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박상기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검찰총장, 검찰에 지시한 이 문건을 통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지시에 대해 현 정권의 고도에 맞춘 편향적 특별 사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집회 사범에 대해 특별 사면을 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이처럼 특정 주제의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리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집회로 처벌받은 이들 중에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도 적지 않은데 이들 전부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상기를 당장 해임해라. 이해하기 어렵네요, 진짜. 박상기를 당장 해임해라. 그리고 한국당 홍준표, 니는 싸울 줄 아는 싸움꾼이냐? 도대체 뭐하는 자냐? 옛날에는 삼청교육대에다 막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래 나라가 살기 좋았잖아요. 지금 홍준표가 이상한 사람이 돼갖고 이런 것을 싸울 줄 모르니까 제가 열을 올리는 겁니다. 나도 열이 받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거 다 풀어주면 어디를 활보하고 다니겠어요, 거리를. 이 나라 난 또 빨리 떠나야겠어요. 는 단순한 집회,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았던 이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을 성탄절에 특별 사면하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나 일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개 거짓말을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이 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박상기가 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상을 고려하지 않다고 하면서 특별 지시하고 이 좌파 이것들은 다 사면하도록 해라 하고 이 지시를 해놓고 국민들 대표 앞에서는 개 거짓말을 하는 박상기를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정권 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특별 사면을 단행하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기간 각각 3회와 4회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여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해친 범죄라는 이유로 사면 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종북 간첩단의 핵심 리더라고 하는 것을 지 스스로 국민 앞에 거짓말을 답변하면서 나타내고 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국민이야 지금 어떻게 되든지 풀어놓고 보자는 거네. 자기 떼거리들을. 앞서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가 불법 시위로 발생한 손실금 34억 원을 물어내라고 지목한 개인 121명 가운데 90명은 제주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다. 또 관련 시위를 주도한 5개 단체 중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3개 단체는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제주 이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 당신이 저 사람들 사면해 준다면 저 돈을 당신이 개인 돈에서 내시오.
이 나쁜 사람아. 지금 방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 일이죠? 30. 자, 정부가 불법 시위로 발생한 손실금 34억 왜 원을 정부가 내? 물어내라고 지목한 개인 121명 가운데 90명은 자, 그럼 34억을 개인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이제 손해를 당한 기업에다 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해갔으면 문재인 네 돈에서 끄집어서 줘라. 이 나쁜 대통령아. 뭐 천억도 손해 나게 한 사람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요.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촛불 반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촛불 반란자들을 이제 그러네. 기분만 사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자유와 민주를 지켰던 사람들은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이 촛불 반란의 현장에 이 대장을 임종석이가 하고 있고 그 하수인을 문재인과 박상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MB향에 가다가 덜컹 암초 만난 적폐청산 수사 군 댓글 공작 사건 김관진 석방에 검찰 납득 어렵다 장문의 문자를 돌렸다. 국정원 댓글 수사도 답보 상태다. 김과 공범으로 구속된 임관빈도 구속적부 심 신청한다. 오늘 그것도 신문한다.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훈련 연기하는 방안 미와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연기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사드 3불의 이란까지 이행 요구 일단락됐다는 한국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각차만 확인한 강경화 왕위 회담, 중외교부 헌빛 첫머리에 사드를 강조했고 관영 언론 3불 1한 한국이 약속했다. 중한 관계 교착 타개의 기초다. 라고 관영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부 사드 언급 자체 안 밝히고 중이 레이더 차단벽 요구 보도 부인하고 청은 중이 그런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반미 친중 문정권 강경화는 바로 해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와 이 사드 관련 한미 동맹 관련 이것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교부에서는 중국국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아세안 협력과는 아세안국 격상, 아시아 외교 강화 조직 개편 검토. 이게 반미 친중으로 가는 길을 중국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케팅 석학 필립 코틀러 미 노스웨스턴대 석좌 교수입니다. 세계적 경영학자 노스웨스턴대 석좌 교수 코틀러 씨가 한국의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정체된 다른 사업을 파괴하는 일에 도전해보라는 조언을 남겼다. 자, 소셜미디어 1로봇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소셜미디어에 일본은 로봇에 집중 투자하는데 한국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AI 본격 등장으로 실업시대가 올 것이다. 저소득층의 기본소득 고려할 만하다. 그러한 것들을 창출해야 된다. 제가 90년대 초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우리가 이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틀을 바꿔갖고 이것은 기업이 해야 되는데 그 기업도 대기업이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투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뭔가를 창출할 수가 있을 텐데 대기업이 몸살이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기업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 벤처 이 기업 장관도 대선은 안 될 사람을 갖다가 임명해놓고 저런 사람이 일 더 잘한다 해갖고 이제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파괴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끌고 가고 있는지 큰일 났습니다. 약하게 땅은 흔들렸지만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규모 2.0 미만 여진 4차례 발생. 고사장 박수, 종일 마음 졸인 부모들 대견하다 박수, 눈시울 붉히기도. 입시라는 선배들 소음에 놀랄라 후배들 꽹가리 북 응원도 자제했다. 그래서 잘 치고 나왔답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은 이거 안 보나요? 왜 사진마다 여고생들만 나오죠? 여고생 학교 봤나? 여고생들이 더 연약하게 봤나? 지금? 아니 동아도 그렇고 네. 저쪽 조선도 그렇고 다 여고생만 찍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사설입니다. 법원도 검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하라.
이게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다 잡아 가둬라라고 쓰던 이 그러니까 동화가 이 사설들이. 이제 서서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대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 재판장 신광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했다. 검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기만 하면 반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범죄 혐의가 의심스럽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럴 리가 없죠. 구속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수사는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최근 1년의 과거 정권 수사에서 검찰도 법원도 이 대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2차 구속할 때 논설위원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김관진을 풀어주니까 530 GP의 주역 3군 사령관을 하면서 이제 밤새 지켰던 자기의 부하들을 김동민 일병을 괴롭힌 자들로 변조를 시킨 주범 김관진이 이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안보실장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가도록 안보실을 꽁꽁 묶어놓던 그 공로로 이제 풀려났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사람에 맞춰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라. 이 얘기가 정작 50대 언론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6개월 동안 구속도 모자라서 또 다른 6개월 동안 구속한다고 할 때 60대 언론사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맞아요. 조선과 동아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중앙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 할 때는 진짜 무엇을 했느냐네요. 지금은 저런 말하고. 세월호 6월 수습은폐 김영춘 장관은 어떻게 책임질 텐가? 책임져야 되겠죠.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하라는 각계의 소리. 자,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어제 경총 조참 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왜 이 사람만 얘기합니까? 전 경영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는 얘기해야지요. 16.4% 하면 망한다. 기업은 다 바깥으로 뛰쳐나간다. 그리고 30명 이하만 해준다고 하니 50명, 60명 고용한 기업은 쪼개기에 들어가든지 내보내든지 해서 30명 이하로 맞춰를 들 것이다. 이 경제 죽이는 거 아니냐? 회장이 지적한 최저임금 범위에 대한 조정 문제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홍영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같은 입장이다.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고정적인 교통비, 중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했다. 그죠? 중식비, 그리고 교통비 이것도 최저임금 속에 포함을 시켜라.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은 경제학자로서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소신을 밝힌 것은 귀구려 들을 가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을 주장했다가 양대 노총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자, 임종석의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두 의인이 바른 말을 해도 받아들일 리가 없다. 문재인은 임종석의 하수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경제 죽이는 방향으로 양대 노총, 한노총과 민노총 1500명, 1700명의 간첩단이 이끌고 가는 저 노총의 지령을 받아 이제 대한민국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부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6개월 만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경총 포럼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경우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에 가까운 경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경영을 아느냐? 그러면서 경제인을 꾸짖고 질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데 맨 앞장 선봉장에 문재인이가 서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그걸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논설위원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네.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김 부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6개월 만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경총 포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된 경우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에 가까운 경고를 받았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제일 선봉장이 되어 있고 임종석이가 이 일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정부 정책에 대한 재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죠. 네. 1970년 설립된 이 조직의 근거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총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윽박지를 게 아니라 재개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는 대한상의만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분위기지만 최저임금, 통상임금,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경총이 더 전문성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배제한 경제정책은 한쪽 날개만 가진 새를 만드는 꼴이다. 왜? 대한민국 경제를 죽어가야 하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죽보불,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워야 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문재인 임종석 정부가 하는 짓이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나게 하고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와 같이 만들고 전후 독일과 같이 만들고 베트남처럼 아예 망한. 그다음에 러시아가 망할 때처럼 만들어서 네. 빵 하나를 몇 조 원을 주고도 못 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끌고 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냐. 오늘 신문 하나만 봐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이 나라의 이 종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꼴나고 그리스 꼴나고 또 러시아 꼴나고 전후 독일 꼴나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보자는 것이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끌고 가는 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이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제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이 신문 딱지들을 보면서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 것을 보면서 저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얌전하게 시사 브리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거리로 뛰쳐나오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이제는 임종석이와 문재인을 끄집어내려라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스팔트 우파라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해주겠지. 이렇게 누군가 이 정권의 이 질주를 막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대표님, 내일도 어디서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내일 저는 최병국 총재와 최영숙 교수가 이끄는 동화 면세점 앞에 가서 또 오후 1시부터 연설을 하는 아니, 연설은 2시인데 1시에 오시면 장군님 뵐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 집회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데 가서 이제는 태극기를 흔들고 그렇죠. 언젠가는 태극기가 한 군데 뭉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은 가고자 하시는 곳, 원하는 곳에 모두 나가십시오. 나가셔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어 주십시오. 누군가 해주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할 때 야금야금 공산당은 또 사회주의는 정부 좌파들은 이 대한민국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다시 나오십시오. 원하시는 곳 아무 곳이고 나가셔서 흔드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저항권으로 우리 모두 종북 좌파와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대로 역사공간 공사 구간에 5일짜리 아스팔트 카펫 전에도 공사 중단시키고 임시 도로를 깔았다. 서울시가 서울시 의원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5일짜리 도로를 깔았다가 다시 뒤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 초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 날에도 시의원들을 위해 하루짜리 도로를 만들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러니까 5일짜리 도로를 만들어서 까부쉈고 네. 또 1일짜리 도로를 만들어서 까부순 것이 서울시 의회입니다. 박원순이가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회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권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죽이기, 경제 죽이기에 이 짓을 5일짜리 도로 만들었다가 까부수고 또 1일짜리 도로 만들었다가 까부수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런 행동을 해갖고 돈이 아주 도나 봐요, 서울시가요. 아, 참 망가뜨리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이국종씨 열악한 외상센터 호소하자 하루 6만 명이 청와대 홈피에 몰려들었다. 그거 개선해 주라고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상센터 지원해달라 청원글 일주일 만에 추천 15만 명 넘어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인 이 의사의 희망을 걸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북한 귀순병의 회복을 위해 한국인들이 이 의사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 교수를 조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담하면서도 세심한 매력남 의사 없이는 의학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맥드리미라고 보도했다. 맥드리미는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남자 주인공 애칭으로 완벽하고 매력적인 남성을 뜻한다. 근데 이분은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자도 아니고요. 예.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매트리스를 딱 갖다 놓고 예. 언제든지 호출에 예. 가서 환자를 살리고자 예, 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청빈하면서 성실하면서 예. 책임감이 투철한 이국종 교수. 이분을 우리 김종대 정의당 그 의원이 공격했다가 네. 이제 사과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사고 가지고는 될까 막 이런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집거리고 나면 되는 거 봐요. 뭐든지. 자, 스티븐 추라고 하는 전 미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에너지부 장관. 이분이 스탠퍼드대 석자 교수인데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는데 탈원전, 국민에게 이득인지 다시 생각해야. 니들이 공약했다고 국민들의 이득을 내팽개치고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초대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자 교수는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고언을 던졌다. 추 교수는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을 보더라도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서 에너지 효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화석 연료 비중이 늘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만 늘어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추 교수는 이날 대전과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뒤 국내 전문가들과 대담했다. 추 교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해결용 폐기물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며 한국은 세계 원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로 원전의 안전성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원전을 이제 없애겠다고 한 이 문재인 정부는 바보 천치 정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 죽은 보수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는 걸까? 최보식 선임 기자가 썼습니다.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들의 장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나타날 것이다라고 썼는데, 자, 언행 불일치 대표적 인물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는 가설이 있는데 라며 축하했다. 실제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들은 우선과 속임수의 진기술을 지도받게 될 것이다. 왜? 이 사람이 위선과 속임수의 잔기술을 지도받게 될 것이다. 바로 다음 날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기준을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걸 낯 두껍다고 말한다. 낯 두꺼운 일을 했죠.
청와대 참모들은 젊은 날 좌절됐던 신념을 이제 국가 운영에 실현할 것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주사파 논쟁의 대상이 됐던 임종석 비서실장 사례로 보면 이런 신념의 구현일 것이다. 임수경 방북 사건의 유명세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그는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그 뒤 회의록에 남아있는 그의 발언은 이렇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 탈북자 대량 입국은 인권에 반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 탈북자 기획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 행위이자 대북 적대 행위다. 2006년 1차 북핵 실험 직후 그는 북핵 실험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게 쉽게 풀어주면은 임종석이는 주사파의 리더로서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만 그의 과거 행적은 철저히 김정일 찬양론이었다. 그러네요. 김일성 찬양론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사파의 리더격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현 정권의 핵심들은 이런 80년대 운동권의 집단 신념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왜? 35%가 운동권 출신이니까. 나라가 혼란과 난장판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이들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여론선전전을 펼치고 대중을 동원할 것이다. 대중 아니라 50대 언론사, 반역한 언론사를 동원하고 또 갤럽 등 이 거짓의 이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김근태를 시키시오. 이렇게 지령을 내린 것을 미국 CIA가 자기에게 줬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몇 명의 증인이 있다. 이러고 이걸 공개했어요. 그게 6.15 남북 공동선언의 뒷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부통령제가 등장하고 그리고 1대 대통령 김대중, 2대 대통령 김정일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통령은 1대 부통령 김정일이, 2대 부통령 김근태가 그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장군님 눈가에도 눈물이 지금 약간 맺히시네요. 혹시 월남 폐망에 관해서 막 나올 때 월남은 간첩이 많았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던 분이 그분 아니시죠? 예, 이대용 공사 이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죠. 월남이 간첩 때문에 망했다. 또 구찌 땅굴 때문에 망했다. 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때부터 줄곧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분의 또 애국자를 잃었습니다. 중국, 한국 주권 계속 훼손하고 있다. 우리 국격까지 내놓은 저 자세를 이제 나는 비판한다 하고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산불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산불 이행을 압박했다. 도저히 외교 용어라고 할 수 없는 무례한 언사다. 상대국이 우리 주권 사항에 대해서 대놓고 간섭하고 나오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제중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양국 인적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강경화를 즉시 해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사과해야 됩니다. 중국 관련돼서 이 저자세 외교,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산불 선언,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5천만 국민 앞에 임종석이와 문재인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강경화를 바로 이제는 해임해야 됩니다. 중국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사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단계적이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현 단계라는 의미라고 했지만 황당한 소리다. 발전의 중간 과정이란 뜻이다. 앞으로 이를 빌미로 한국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 할 것이다. 중국은 평등이란 기반 위에서 다른 나라와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역사가 없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조공 외교만 있었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는 항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원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저자세다. 한국은 이래야 할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이토록 중국의 저자세인 이유를 알 수 없다. 왜냐? 반미 트럼프 대통령 불러놓고 560m를 역주행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끔 한 이 문재인과 이 임종석의 정부, 그러니까 반미로 가고 친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하자고 왕이와
저 최적 시진핑이가 달려드는 것 아니냐. 의원이 나선 김관진 석방 결정 판사 신상 털기. 이게 이래도 됩니까? 인천시장까지 지낸 4선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판사의 출신 지역 등을 거론하며 우병우 성룡이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는 판사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다른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쉽게 규정해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우병우 성향이다. 이걸 송영길이가, 인천 출신 의원 송영길이가 대놓고 SNS에다가 올리는 나라입니다. 송영길의 오만 방자함, 임종석의 오만 방자함, 똑같은 짓거리를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단이, 종북 간첩단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봅니다. 송 의원은 책임있는 집권단 소속이다. 법조인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런 의원이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 신상 털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 분노와 반감이 상식을 넘어 있는 것 같아. 이 분노와 반감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 폭주하고 검찰과 법원이 이에 영합하면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폭력이 될 뿐이다. 이미 그 짓은 시작이 됐다. 나도 특활비 월급처럼 받았었다는 법무부 출신의 고백.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전 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수사 중이다. 한국당은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활비를 갖다 쓴 것도 다를 게 없으니 함께 수사하라는 것이다. 않다. 건너가기도 하고. 뭔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난해 7월 국정원의 청상납 중단됐던 시기에 시기에 현금이 필요했을까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이 이제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고 또 저렇게 옷값 등등,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혹시나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 거의 도피 자금 등등 이런 것들로 쓰여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이번 검찰 수사의 상당히 핵심입니다. 예, 오늘 한 중진 의원이 본인 특활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만약에 국정원 돈을 할보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회 심의 단계든 기재부 장관이 올리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늘려달라고 기재부 장관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로비를 한다?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 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20억 30억 원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따로 떼낸 뒤 법무부 장관 등 간부들이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23일 국회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 어떤 부메랑을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사드 봉인 카드, 산불 후유증,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MD 가입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 산불 후유증이 중국 이제는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한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 회담 때마다 산불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왕이 부장 강경화 외교에게 말에는 신용 행동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강 외교 항의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도 안 하고 이제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강경화 초딩 외교부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초딩이 왜 초딩이 됐겠습니까? 임종석의 지령에 따라서 외무부가 움직이다 보니 외무부에 있는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짓을 하는 문재인 임종석 정부를 보고 강경화 외무를 보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요구하며 보복 조치는 여전하다. 왕이 1대1로 틀 아래서 한중 전략적 연계해야 언급도.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인도 태평양 이 벨트 전략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1대1로 전략에 한국이 들어와라. 그래서 한미 이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해라. 그 다음에 미군 철수를 해라. 이걸로 가는 길을 왕이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대1로로 들어와서 중국에 협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이 사드 레이더 차단벽과 현지조사 요구한다는 얘기도 나와. 레이더의 차단벽을 세워라. 그래서 이것이 중국을 비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사드급 이 미사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치를 해라. 니들도 한국에는 그것이 못 오게 해라.
미국으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그건 해도 한국으로 못 오게 해라. 이게 상호주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강경화가 돼야 되는데,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질질 끌려다니는 외교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에다가 줄을 맨 꼴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석 총리 외교장관 이딴 사드 설교, 강 장관은 23일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이 최근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중국 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내년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문 대통령 방중이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도 여전하다. 이거 안 풀었다는 거죠. 그러나 5시간 가까이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만찬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제는 이 외교 주권, 안보 주권을 포기한 임종석, 문재인, 강경화 이 라인이 이제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어느 벼랑까지 끌어다 세울지 이제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야 대표 인물조사 3등에 괜찮다 공개하라. 야 대표 인물조사에 안철수가 3등이고 1등이 유승민이고 요 사이에 홍준표가 낑긴답니다. 그래서 1등 유승민, 국민의당 여론조사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죠. 바른정당과 통합시 지지율 19.2%로 2위가 된다. 여기 보면 현재 1위가 이제 민주당이고 11.8% 2위 자유한국당인데 6.3, 5.5%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치면 이제 2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양당 지지율 합보다 7.4포인트 상승해갖고 2위가 된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까지 준다는데 홍준표는 왜 공수처를 반대할까? 이건 제가 설명했죠.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옥상 옥이고 이걸로 또 보수 불태우기에 장난질을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홍 대표. 무소불위 새 권력 탄생, 공수처장 출전권 야 가져도 검사들 민변 출신으로 채울 것. 그래서 민변 출신에게 개개적인 이것을 임종석이가 지휘하면 그 야 출신이 공수처장 받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허수아비 만들고 지들 할 것을 공수처 이름으로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치권 집중 수사받는 한국당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지적.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신의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워싱턴 포스트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은 unreliable friend다. 이게 friend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적 찾기 미국은 20년간 포기하지 않았다. 부산 영국군 묘역의 유해, 6.25 참전 미군 가능성의 본국 송환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군 유해다라고 했는데 영국군 유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으로 보내서 찾겠다. 1998년 북한서 인계받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신원 파악을 못했다. DNA 감식 위해 첫 유골 이송, 주한미군 사령관, 영대사 등 용산기시서 극진한 송환식, 전사자 발굴 홀대받는 한국과 대조가 된다. 윤석열이 4년 전에도 김용판 수사를 지휘했는데 검찰 김용판을 또 조준하고 있다. 이게 보수 죽이기에 윤석열이가 이 대윤이라고 하죠. 소윤은 중앙지검의 1차장이 소윤이라고 합니다. 대윤, 소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의원 등원용 하루짜리 도로도 만들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로가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갈 도로를 만들어서 쓰고 하루 만에는 또 그걸 또 다시 또 다 깨부숴 갖고 이게 서울시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 경제 죽이기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가 이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죽입니다. 경죽 보불의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겁니다. 해갖고 하고 있다. 저는 여론조사 기관 갤럽을 포함한 한국 무슨 여론조사 기관에게 요청합니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1,005명을 했다.
이렇게만 발표하지 말고 총 2만 3천 명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만 1,005명만 답을 했다. 나머지는 답을 거절했다. 그래서 답변한 퍼센티지가 15%다. 15%를 가지고 문재인의 이 국정 지지도를 알아보니까 80%가 나왔다. 그렇게 해야죠. 따라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은 1,005명이 아니다. 2만 3천 명이다. 또는 3만 5천 명이다. 그 중에 10몇 프로만 답변한 것이 80%로 나왔다. 이렇게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제 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일리가 있죠. 이제 거짓으로 1,005명 했더니만 문재인이 83%다. 이런 거짓 행동을 갤럽이 하지 말고 그것을 의뢰하는 한겨레나 조선이나 동아가 하지 말 것을 이제는 경고합니다. 자, 우리도 10년, 15년 집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이가 한 말입니다. 적폐청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5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연설했다. 한 달 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해찬과 문재인이가 나눈 말이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손뼉을 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이들의 장담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직도 잘 파악 못하고 있다. 어떤 인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난리치겠어 동력이 떨어지겠지라며 요행에 기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뉴라이트가 일어나고 아스팔트 우파가 저항했다. 지금은 보수 정당과 시민단체가 분열하고 명망가들은 눈에 안 띄는 게 상책이라며 엎드리고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현 정권의 질주를 막아주길 원할 뿐이다. 보수가 무너질까 봐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정작 보수 정권에서 별로 혜택 못 받은 일반인의 말이 애처롭다. 아주 정확하게 진짜 썼죠. 정확하게 쓰죠. 최보식, 네가 보수를 괴멸시킨 그 언론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저 촛불 반란을 네가 선임 기자로서 촛불 반란을 부추겼던 자 중에 한 명이다. 그 안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고 하는 이러한 언론인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최보식을 보는 겁니다. 지금 말은 맞죠? 지금 말은 맞네요. 근데 그동안에 정말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 이대용 공사님 편히 쉬십시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애국자 중에 애국자 이대용 선배님입니다. 지난 14일 타계한 이대용 공사는 마지막 주월 공사였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점령당할 때 사이공에 남아 우리 교민들이 철수를 책임지고 기밀 서류를 파괴하느라 피난 헬리콥터를 놓쳤다. 체포된 그는 5년이나 감금되었다. 북한 요원과 베트남 신문관의 회유를 수없이 받았다. 평양으로 간다면 당장 풀어주겠소. 당신을 귀빈으로 환대할 것이오. 라고 유혹했지만 당당히 물리쳤다. 그는 진짜 군인이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친 바른 공무원이었다. 육사 출신 원스타 제너럴이죠. 나는 만년에 공사님을 자주 뵈었다. 순댓국을 좋아하셨다. 을지로 순댓국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소년처럼 웃으셨다. 6.25 나던 날 비가 왔어요. 장화 신고 도서관에 가려고 나섰죠. 프랑스 소설 프랑스 전선과 프랑스는 패했다에 빠져 있었죠. 당번병이 달려와 전쟁 났다길래 허허 장화를 신은 채 부대로 달려갔어요. 그의 육사단은 춘천 전투의 선봉에 섰다. 6.25 전세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의 하나다. 우리가 압록강까지 제일 먼저 올라갔죠. 내 당번병이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께 올렸어요. 참 꿈같은 일입니다. 수통에 압록강 물 담아서 올린 분이 이대용 공사였네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석방시키려 했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최규하 대통령 때야 풀러났다. 78kg 체중이 42kg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의 손을 잡고 최 대통령은 금일봉을 건넸다. 나는 짓궂게 여쭈었다. 얼마였는데요, 공사님? 공사님은 녹두전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500만 원, 외교관 하시던 분이니까. 베트남에서 큰 사업을 벌이던 기업을 곤경에서 구해준 일도 있다고 했다. 세관 문제인데 티우 대통령과 친한 덕이라고 했다. 옛날에 그 양반과 오키나와에서 함께 훈련받았거든요. 동기생인 셈이죠. 그래서 심심하면 대통령 궁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했어요. 내가 선처를 부탁드렸더니 바로 해결해 주시더군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데 라면서 내가 나중에 그 기업이 고맙다고 하던가요? 라고 묻자 공사님은 다 대한민국 일인데 그런 일로 공을 따지겠어요? 라고 하셨다. 요즘 무릎도 아프고 집사람이 너무 늦게 다니지 말라고 잔소리를 좀 하죠. 그래도 집회가 있으면 주저없이 나가요. 대한민국 살리자는 집회라면 사양하지 않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 깃발은 들 수 없고 다리가 약해 오래 걷지 못하지만 꼭 참석해서 앞자리에 앉습니다. 나라가 절대해야 합니다. 공사님은 구순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으셨다. 언제나 환히 웃고 늘 겸손하셨다. 공사님 편히 쉬십시오. 대한민국 잘 될 거예요.
저기에 깃발이라는 게 깃발이 촛불 깃발이에요, 태극기예요. 아, 태극기 깃발이죠. 이번은 태극기라고 못 써요. 이번은 이제 보수로서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또 고쳐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참 보수의 기수였습니다. 이 최근에 한 공적 중에는 2000년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13일 날 순환 비행장에 내렸을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에게 납치가 됩니다. 왜 납치냐? 경호원 없이 김정일 차에 올라타고 40분인가 이렇게 사라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CIA가 녹화한 것을 이분이 이대용 씨가 공개를 한 유튜브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걸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대용 이 공사님이 밝힌 겁니다.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께 연방헌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연방헌법에 대통령 부통령제를 둬라. 그리고 대통령은 김대중 당신이 하시오. 나를 부통령으로 넣어주시오. 그리고 3개월 후에 당신이 칭병, 병을 이유로 물러나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는 눈이 밤사이에 좀 많이 온 것 같고 지진 소식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눈이 많이 왔죠. 밤새 한 5cm 정도 쌓인 것 같은데 산에 갔더니만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24일이니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서 차례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 30%가 감염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56%랍니다. 그러니까 한 5배나 많이 죽는다는 뜻이죠. 북한 결핵 신고율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B형 간염은 한국 80년대 수준으로 많고 말라리아도 휴전선 인근 빈발하는데 이것도 참 20년 돼야지, 만일 통일되고 나서 20년 돼야지 북한의 이 보건 상태가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따라올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환히 웃는, 왜 이 여학생들만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무사히 잘 치렀어요. 포항 수험생들 활짝 웃었다. 수능에 국어 수학이 작년만큼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힐리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죠. 이렇게 잘할 줄이야. 미국 차기 국무장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서는 마이크 폼페오하고 니키 헤일리, 이 두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 폼페오는 CIA 국장이고 연방하원 의원 캔자스주를 지냈고 육군사관학교 하버드대 로스쿨 강경 보습하고 우리 헤일리 씨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하고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를 했고 클램슨대에 나왔고 강경 보수파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폼페오가 유력했는데 헤일리 트럼프와 대북 코드 맞고 중러시아 설득 대북 제재 성공적이다. 공화 보수 인사들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두 명 모두 강경 보수파로 정평. 누가 되든 대북 강공 드라이브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니까? 틸러슨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1년 여기에 평가해갖고 보낼 사람 보내고 새로 맞아들이는데 틸러슨 씨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으로 나갈 것이다. 그 후임에 헤일리나 폼페오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무진이 늑장 보고하고 장관 지시를 안 따르고 장관은 또 수수방관하고 세월호 6월 은폐 해수부의 안일한 대처 3대 미스터리라고 떠올랐습니다. 자, 세월호 6월 은폐 의혹 일지를 보면 11월 16일 목요일이죠. 세월호 미 수습자 가족 기자회견 목포 신항 떠나겠다. 수습 포기하겠다 이랬죠.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쯤 사람 손목뼈를 발견했다. 오후 4시 김현태 부본부장이 장례식 이후 알려주는 게 좋겠다. 본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조사하고 나서 알려주겠다. 18일 토요일 미수습자 연결식 장례를 치렀다. 19일 장례를 또 치렀다. 20일 월요일 발인했다. 오후 5시쯤 이철조 본부장 김영춘 장관에게 보고했다. 21일 화요일 선체조사위 허다윤 조은화 양 가족에게 설명을 했다.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쯤 국가수해 검사를 의뢰했고 낮 12시쯤 미 수습자 가족 부본부장에게 사실관계 확인 요청했고 오후 4시 30분쯤 해수부 기자단에 지난 17일 뼈조각 발견해 국가수해 조사 의뢰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23일 목요일 해수부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일 6월 수습 현장 책임자 원칙 깨고 가족들의 통보를 안 했다. 미 수습자 장례식 때도 침묵했다. 20일 오후에야 김 장관에게 보고했고 수습된 두 사람의 것으로 판단해 보고 안 했다는 해명 석연치 않다. 그래서 또 이 세월호 가지고 또 이제 또 한참 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이해할 수 없는 일 책임 묻겠다. 야 정권 내놓아야 할 범죄 유체이탈 합법으로 책임 회피.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정권 내놓아야 할 범죄는 이 편지지 투표지에 투표한 것이 정권을 내놓아야 될 불법 선거다. 그것엔 침묵하고 여기에선 이렇게 정권 내놓으라고 달겨드는 것이 이게 참 우스꽝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한진 손들어준 법원 구속 사유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이 구속 사유를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 판사는 다 인정해갖고 구속을 시켰는데 네. 이제 이것이 또 들쭉날쭉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않기로 했답니다. MB 향하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MB를 댓글 이 대통령으로 구속 수사하려고 하던 것이 이제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 지시 혐의 검찰 사이버사 보고서에 V 표시가 김 지시 아닌 봤다는 뜻일 뿐이다. 체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하고 체크를 했다. 봤다. 군형법 위반 혐의 검찰 군인 정치 개입 금지 위반이다. 이 양반은 장관은 군인 아닌 공무원이다. 군형법 위반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군무원 정편 때 직권남용 혐의 검찰 자기 편 뽑으려 신원조사를 했다. 김 신원조사 지시는 장관 권한이다. 신원조사 해야죠. 그렇죠. 도주 증거 인멸 가능성 검찰 도망가거나 증거 없을 우려가 있다. 김 명예 중시하는 평생 군인이다. 내가 왜 도망가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법관 후보 9명이 확정됐고 김 대법원장 곧 이명재청 이 코드 인사가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노태학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변 회장 지낸 김 선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민변이 다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 문재인 임종석 정부의 안보 주권 포기가